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고요. 지금 이 모양을 보면 우리 부분합 했는 모양새죠. 부분합을 했는 모양새고 이거 가지고 차트를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자, 1번에 세로 축의 축 서식에서 잠깐만요. 확대 좀 더 시킬게요. 세로 축의 축 서식에서 주 눈금선 표시는 바깥쪽, 보조 눈금 표시는 안쪽으로 설정되었다. 세로 축은 이 부분이죠. 세로 축은 여기가 세로 축인데 이 세로 축에 큰 눈금, 이게 주 눈금은 바깥쪽으로 나와 있고 작은 눈금은 안쪽으로 들어있어요. 그죠? 이게 작은 눈금이 보조 눈금이고 그래서 맞네요. 그 다음 2번 세로 축의 축 서식에서 주 단위 간격을 5로 설정했다. 주 단위 간격 최소값은 잠시만요. 마우스가 안 오나. 최소값은 자, 최소값은 70 표시가 안 되네. 자, 최소값은 70이고 최대값 95, 요 사이 단위 간격이 5라는 거죠. 그래서 주 단위 간격 5 맞고요. 3번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 계열 겹치기가 겹친다는 메뉴고 겹치기가 플러스면 겹친다 했어요. 마이너스면 음수면 떨어지는 거고 겹쳐지는 거에 반대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는 겹쳐져 있죠. 겹치기 값을 0보다 작은 값으로 한 게 아니라 큰 값으로 했죠. 큰 값으로. 그래서 여기 틀렸네요. 다음 4번은 개요 기호를 이용하여 워크시트와 차트에 수준 3의 정보 행이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자, 요 부분이 개요 표시고 개요의 경우에 지금 이게 수준 얼마 되어 있는 겁니까? 자, 부분합 창을 한번 볼게요. 한 번만 부분합한 걸로 해서 지금은 2번 했는 답을 제가 열어놨으니까 4까지 있는데 부분합을 그냥 한 번만 다시 해서 잘못했네요. 다른 걸로 할게요. 부분합을 수강 구분별로 수강료의 합계 요 정도 계산을 다시 한번 해놔 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한 번만 한 결과는 부분합이 한 가지만 있을 때 1, 2, 3이 나오고 1을 누르면 숫자 제일 작은 거 누르면 전체만 나옵니다. 2를 누르면 요약된 요 내용이 나오고 3을 누르면 속에 숨겨진 데이터들이 다 나오고 그래서 숫자 클수록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뭡니까? 수준 2가 보여지는 상태죠. 요 그림은 수준 2가 보여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준 3이 있는 게 아니라고 설명해놨어요. 그죠? 수준 3의 정보 행이 표시되지 않도록 했다. 맞는 말이죠. 수준 2가 선택된 상태니까 수준 3이 아니다라고 했는 말은 맞고요. 다음 18번. 자, 아래 그림을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 이용하여 수정하고자 할 때 다음 중 설명이 옳지 않은 거. 자, 지금 여기에서 계열이 몇 개 있어요? 계열이 하나밖에 없는 차트입니다. 계열이 하나밖에 없는 차트고요. 자, 요 데이터 가지고 제가 했는 걸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거 가지고 세로 막대형을 계열 한 가지만 가지고 세로 막대형을 그렸을 때 범례를 나오게 하더라도 계열이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없앴을 때 계열 서식에 가면 나오는 요 메뉴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계열 겹치기는 마이너스 100에서 100까지 조절할 수 있다. 계열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계열 겹치기 속성을 넣을 수 있는데 여기에 겹치기의 숫자는 마이너스
100에서 끝까지 내려가면 마이너스 100이고요. 요 막대로 할게요. 끝까지 올리면 플러스 100까지. 왜냐면 계열이 계열 두 가지 있는 이걸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계열이 두 가지 있을 때 이 계열의 속성에서 보면 계열 겹치기를 마이너스로 하면 그냥 이 간격 하나하나가 굵기만큼 떨어진 요 막대의 굵기만큼 떨어진 것이 계열 겹치기 마이너스 100. 겹치기를 할 때 제일 큰 숫자는 플러스 100이 제일 크겠죠. 딱 겹쳐지면 더 이상 겹칠 수는 없으니까 플러스 100까지 이렇게 계열 겹치기 값은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겹쳐지거나 완전히 떨어지는 그 정도의 숫자가 가능하고요. 다음 간격 너비는 0%에서 500%까지. 간격 너비는 뭐라 했는가 하면 이 항목과 1반과 2반 이 항목과 항목 사이의 간격, 요 사이 간격을 이야기했어요. 자, 계열 겹치기를 0으로 해놓고 그래 눈에 잘 보이니까 요 사이 여기 간격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 했을 때 제일 끝으로 가면 0. 요 사이 간격이 하나도 없는 0에서 간격 너비를 제일 높게 하면 500%까지. 요 막대의 5배 굵기만큼 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 너비는 0에서 500%까지.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이해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일단 외우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익혀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3번. 요소마다 다른 색 사용에 체크 표시를 하면 막대의 색깔이 각각 달라진다. 자, 이 부분은요. 계열이 2개 이상 있으면 그런 메뉴는 없어요. 근데 아까 이것처럼 계열이 1개만 있을 때, 자, 계열이 1개만 있을 때 색깔 채우러 가보면 요소마다 다른 색 사용. 왜냐하면 계열이 2개 이상 있으면 계열의 서식에서 요소마다 다른 색 사용하면 이 계열 표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요 계열 2가지 색깔밖에 표현 못하지만 어차피 계열이 하나니까 이 계열이 하나인 곳에는 색을 채우러 가면 요 계열의 색깔을 채우러 가면 각각의 요 요소 하나하나마다 다른 색 사용하겠다 체크를 딱 해주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계열마다의 색깔 구분이 아니라 계열은 어차피 하나니까 요 요소 하나하나마다의 색깔을 다른 색 사용으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 4번. 간격 너비의 숫자를 늘리면 각 막대의 너비가 커진다. 간격 너비가 뭐였는가 하면 요 사이의 간격이잖아요. 차트의 크기는 그대로 고정된 상태에서 이걸 넓히면 어떻게 돼요? 막대가 작아져야죠. 그죠? 간격 너비가 넓혀지면 자, 간격 너비가 넓혀질수록 자, 숫자를 이렇게 최대한 올릴까요? 간격 너비가 이게 넓혀지려면 막대가 가늘어지는 겁니다. 간격 너비가 좁아지면 막대는 굵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전체 공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데 요 사이 떨어지는 간격의 너비를 키우니까 막대가 가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비가 커지는 게 아니라 간격 너비는 요 사이니까 이걸 넓히면 막대는 가늘어진다고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19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렇게 풀고 있는 앞에 파트들은 이해를 하면 기억이 오래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앞에 부분에 많이 있죠. 뒤로 갈수록 좀 외워야 되는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외우는 문제보다 이해되어져야 되는 문제 그런 것들을 잘 하시면 돼요. 19번 차트 옳지 않은 거. 자, 1번 2개의 차트가 혼합되어 있으면 막대하고 꺾은 선. 그다음 갑축이 2개로 설정된 자, 기본축, 기본 세로축, 보조 세로축 2개. 갑축이 2개로 설정된 이중축 혼합형 차트이다. 2번 막대 그래프 계열 옵션에 계열 겹치기는 0%로 설정되어 있다.
계열과 계열 사이에 그냥 딱 붙었으니까 겹쳐진 양이 없는 0% 맞죠? 그다음 3번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되어 있는 차트다. 레이블이면 여기가 숫자 여기 숫자 뭐 8, 4 뭐 이런 숫자가 적혀 있어야 되죠. 그게 레이블이니까 레이블은 없고 그러니까 넷 중에 하나만 정확히 알아도 이거 없는 것만 알아도 문제 답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다음 4번 기본 가로축 제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차트이다. 기본 가로축은 이 자리고 이거 밑에 만약에 여기에 가로축 제목이 있으려면 뭐 이름 하는 이런 글자가 여기 딱 있어줘야 가로축 제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 없는 거다. 맞고요. 자, 20번. 자, 차트 종류는 표식 있는 꺾은 선. 꺾은 선인데 점이 찍혀 있으니까 표식 있는 꺾은 선이죠. 이런 표식이 있는 그런 꺾은 선이고 2번에 표 전체를 원본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다. 자, 표 전체인지 아닌지는 가로축과 범례를 볼게요. 가로축에 있는 이거, 범례에 있는 이거, 그러면 차트 범위는 전체. 맞죠? 다음 3번에 세로축의 축서식에서 최소값을 500으로 세로축의 축서식에서 최소값 500 맞네요. 다음 4번 분기가 데이터 계열로 사용되고 있다. 자, 계열로 사용되는 건 상반기, 하반기 실적. 예. 범례가 계열이다 했습니다. 다음에 21번. 자, X축이 가로축을 말하는 거예요. X축을 위쪽에 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거. X축이 위로 가 있죠. 그래서 축 이름이 그죠? 축의 내용이 여기 1, 4분기, 2, 4분기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아까 요 문제하고 차트가 거꾸로 뒤집혀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가로축이 위에 거는 가로축의 값이 어디에 가 있어요? 세로축의 최소값 자리에 가 있는데 지금 밑에 그림은 가로축의 내용이 최대값 자리에 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세로축을 선택한 후에 축서식의 축 옵션에서 가로축 교차를 축의 최대값으로 설정한 거다 하는 겁니다. 세로축 서식에서 그러니까 요 세로축의 서식에 들어가서 가로축과 어디서 만날 거냐 이 축의 세로축의 최대값 자리에서 가로축과 만나도록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냥 이 차트에서 바로 해보면 여기에 축의 오른쪽 가시면 요 문제는 필기에서 나왔지만 실기에서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세로축의 서식에 가로축 교차라는 메뉴가 보이죠. 가로축과 이 세로축의 서식에서 가로축과 어디에서 교차할 건지 보통은 자동 그래서 그냥 0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숫자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또 축의 최대값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축의 최대값을 한번 해볼게요. 축의 최대값으로 선택을 바꾸면 이렇게 가로축의 글자가 위로 올라가면서 막대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축값을 해주고는 요 축값을 제가 한 200 정도를 해볼게요. 그러면 200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로축과 교차하는 세로축과 교차하는 가로축 교차 지점을 자동으로 해놓을 수도 있고 최대값으로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고 축값해서 임의로 얼마 적어주면 여기가 가로축과 교차하는 세로축과 가로축이 교차하는 지점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세로축의 축 서식에서 축의 최대값으로 설정해 놓은 거다. 다음 22번.
배의 중간 부분, 2월 부분이 단절되었다. 자, 지금 배가 있는데 요 배가 점만 2개 찍혀 있고요. 2월이 끊겼어요. 끊겼는 원인이 이후로 옳은 것 했는데 0이다. 만약에 원본 테이블에 해당 셀의 값이 0이면 여기 0에 점 찍혀서 꺾은 선이 생겨야 되는 거죠. 1번 같으면 꺾은 선이 0자리에 점 찍혀서 생겨야 됩니다. 자, 2번에 널이다 라는 거는 널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썼다고요. 그러니까 2번 여기 2월의 데이터 값이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이렇게 선이 연결을 못 시키겠죠.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답이 널 값이다. 아무것도 안 적혀 있다. 그런 겁니다. 22번 데이터가 이렇게 2월에 데이터 값이 없으면 만약에 차트를 그리는데 꺾은 선을 딱 그리면 여기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데이터를 0이라도 적어주면 이렇게 선이 연결되는데 그냥 공백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널은 그런 의미의 표시입니다. 다음 23번. 자,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요. 자, 1번에 각 항목의 값들이 항목 합계의 비율로 표시되므로 중요한 요소에 강조할 때 사용한다. 비율이면 자, 지금 차트 종류, 이 차트 종류가 무슨 차트인가요? 겹쳐 있기는 한데 각각의 막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을 표시를 하려면 차트 종류 변경에서 비율을 표시하려면 세로 막대일 때 이런 거 100% 기준 이런 차트면 안 나와 버렸네. 그런 차트면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그냥 숫자값 하나하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율 표시 아니고요. 그 다음 2번 특정 데이터 계열의 값이 다른 계열의 값과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나 2가지 이상의 데이터 계열을 가진 차트에 사용하면 편리하다. 자, 지금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왜냐하면 이 보조축이 있잖아요. 자, 기본 축은 보면 70에서 100까지인데 단위의 숫자가 보조축을 보면 0에서 12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2가지의 점수 차이가 많이 날 때 그래서 점수 차이가 현저하게 날 경우에 다른 계열의 값과 그 차이가 계열의 값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 이렇게 보조축을 쓰는 건데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 많이 나면 보조축을 쓰는 차트에 대해서 이거를 뭘 합니까? 이것들을 꺾은 선을 많이 했죠. 근데 이 차트는 꺾은 선을 안 하고 그냥 막대로 그대로 뒀을 뿐이에요. 자,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서 보조축을 했을 뿐이에요. 보조축을 안 했더니 여기 미리 보기에 보면 숫자가 워낙 작으니까 70보다 더 작잖아요. 12 최대가 12였으니까. 그래서 있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차이 날 때 꺾은 선을 하면서 보조축까지 이런 경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그냥 그거를 바꾸진 않고 세로 막대인 건 그대로 두면서 보조축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혼합 차트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을 봤을 때 두 숫자의 값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 맞죠. 보조축이 있다는 겁니다. 3번 2개 이상의 데이터 계열을 갖는 차트에서 시간에 따른 특정 데이터 계열을 강조하고자 할 때 시간에 따른 그런 차트는 이렇게 1, 4분기, 2, 4분기 시간에 따른 거는 꺾은 선으로 표현을 하죠. 시간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고자 할 땐 꺾은 선을 하고요. 이거는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차트잖아요. 이런 차트에 굳이 꺾은 선이 필요 없죠.
이런 차트는 가로축의 내용이 시간별로 진행되는 거니까 차츰 증가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그 모습을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보는 거고, 이거는 각각의 다른 사람이니까 꺾은 선을 해서 그 변화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데이터 계열을 강조하고자 할 때 쓰면 꺾은 선인 거고, 4번 각 항목 간의 값을 막대의 길이로 비교 분석하는 누적 아니죠. 이거는 그냥 묶은 세로 막대형이었습니다. 그죠? 방금 요 차트에 차트 종류를 가보면 그냥 묶은 세로 막대형. 누적이면 쌓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막대 위에 막대가 올라가는 형태라 해야 되죠. 그 다음 24번. 자, 지금부터는 전후 차트 변경 전과 변경 후에 뭐가 바뀌었는지 그거 보는 겁니다. 자, 1번은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차트 종류를 변경했다. 쌓여서 올라가네요. 숫자 단위가 많이 커졌죠. 쌓여 올라갑니다. 누적 세로 막대형이고요. 2번 데이터에 행과 열을 전환했다. 행과 열 전환은 가로축과 범례 위치가 바뀌었네요. 가로축에 있던 것이 범례로 가고 범례에 있던 것이 가로축 내용으로 왔어요. 그러면 행열 전환 맞고요. 4번에 범례의 위치를 위쪽으로, 범례 오른쪽에 있었는데 위로 바꿨네요. 3번에 세로축 보조 눈금을 추가했다. 자, 세로축에 보조 눈금선이 추가된 거예요. 눈금과 눈금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혹시나 지금 여기 문제 풀다가 다른 것이 더 확실히 틀렸으면 그냥 대충 보시는데, 지금처럼 이런 문제에서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눈금은 작게 표시되어지는 이렇게 작은 길이로 표시하는 이게 눈금이고, 눈금선은 길게 이렇게 표시한 거고, 그래서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눈금선이 있는 거죠. 눈금이 아니라 눈금선이 추가됐어요. 그죠? 눈금선. 그런데 눈금이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25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수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변경했다. 자, 꺾은 선으로 된 거 수량이죠. 수량이 그러면 차트 종류 변경된 거 맞고요. 그 다음 2번 기본 세로축의 주 눈금선. 기본 세로축은 왼쪽에 있는 것이 기본 세로축이죠.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기본 세로축인데, 그 기본 세로축의 주 눈금선. 자, 이 주 눈금선 그러면 이걸 말하는 거네요. 세로축의 주 눈금선이 요 가로선이 세로축의 주 눈금선인데 그거 없어졌네요. 그럼 요거 맞네요. 그 다음 3번에 보조축으로 총액 계열을 사용하였다. 자, 이쪽으로 간 것이, 보조축으로 간 것이 총액인가요? 자, 차트를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보통은 우리가 보조축으로 바꾸는 것을 원래 그냥 묶은 세로 막대형이었었는데 혼합형으로 바꾸면서 보조축을 바꿀 땐 이 꺾은 선으로 바뀌어진 이것이 보조축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이렇게 꺾은 선으로 바뀐 것이 수량이니까 수량이 보조축으로 간 건데, 또 숫자를 볼게요. 숫자를 보면 수량의 숫자가 더 작고 그 총액의 숫자가 더 크죠. 막대를 길이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숫자 더 큰 거가 총액이고 숫자 더 작은 거가 수량인 거죠. 그러니까 보조축은 총액 계열이 아니라 수량 계열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숫자의 크기만 봐도 오른쪽이 수량인 거고, 꺾은 선으로 한 것이 수량인 것만 봐도 보조축은 수량인 겁니다. 그 다음 4번 기본 세로축의 주 단위를 500으로. 기본 세로축은 여기죠. 주 단위 간격이 500으로 설정했다. 맞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각각의 용어들이 어디를 지시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그 자리를 보면 맞는지 틀렸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26번도 전후 뭐가 바뀌었나 보는 겁니다. 제목 그대로 있고 법내 그대로 있고요. 가로축, 세로축, 가로 눈금선. 자, 바뀐 건 요 사이 떨어진 거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가면 돼요? 계열의 서식에 가면 계열 겹치기가 있었습니다. 그 겹치기 값을 얼마 한 거예요? 양수, 음수 중에서 양수하면 겹쳐지는 거고 지금은 떨어졌으니까 음수로 했다는 거죠. 음수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7번. 변경 전후 해당하지 않는 거. 자, 1번에 최소값을 만으로 변경했다. 최소값 만으로 바뀌었네요. 2번 세로축 주눈금선을 없앴다. 세로축 주눈금선이 이건데 이거 없어졌죠? 그 다음 3번 가로축 교차 축값을 얼마입니까? 이거 10만. 가로축 교차 값을 10만으로 했으면 요 1분기, 2분기가 여기로 와줘야 되는 거죠. 그죠? 교차가 1, 2, 3, 4분기 이름이 요 라인에 딱 올라가야지 그렇게 10만으로 설정한 것이 되고요. 4번에 데이터 레이블 값이 추가됐다. 요 숫자 적혀 있는 거 레이블 값이죠. 27번 그림이 없네. 그 다음 28번. 자, 이것도 1번을 완성한 후 2번으로 변경했다. 사용되지 않은 거. 자, 1번에 축 제목 서식의 텍스트 맞춤 방향을 변경했다. 축 제목이 지금 어디가 축 제목인가 하면 자, 요거 가로 축 제목, 요거 세로 축 제목. 가로 축 제목은 그대로고요. 세로 축 제목의 요 글자의 방향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텍스트 맞춤 방향을 변경했다. 맞네요. 그다음 2번 보조축을 지정했다. 보조축 없네요. 그럼 틀렸습니다. 그죠? 3번에 축서식을 사용하여 최소값과 최대값을 변경했다. 최소값 10, 최대값 160 이렇게 바뀌었네요. 위에 거하고 요 축값이 바뀌었고요. 4번에 법내 위치를 위쪽으로 변경했다. 법내 위로 올라갔네요. 아까는 밑에 있던 것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29번. 다음 중 아래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데이터 간 값을 비교하는 차트를 작성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차트. 자, 이런 지문이 몇 가지 형태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이 전체를 데이터로 해서 차트를 그리면 여기 A열에 문자가 여러 개 있고 1행에 또 문자 여러 가지 있으면 자, 차트를 그리면 한 가지 요 한 개밖에 계열을 표현 못하는 것이 원형이죠. 원형은 이거 범위를 다 넣어줘도 나머지는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의 계열밖에 표현 못하는 거 원형.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원형입니다. 이런 데이터에는 원형이 적당하지 않고요. 그래서 데이터 내용만 글자만 살짝 바꿔서 같은 문제로 30번 낸 거예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서 이런 이런 데이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형이다. 그죠? 가로 세로로 여러 개 이름들이 있으면서 문자가 있으면서 그려져 있는 이 범위를 했을 땐 원형이 안 된다는 거. 지금 원형 차트 위주로 쭉 다 문제를 모아놨습니다. 자, 31번에 다음 중 전체 항목의 합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을 나타내기 위해 적합한 거. 자, 오른쪽에는 3차원 원형 보이는데 각각의 비율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게 원형 차트다라는 거고요. 다음 32번도
여기 문제 문장의 핵심은 각 항목의 비율. 자, 어떤 영양제, 비타민 한 알에 포함된 영양 성분을 표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양 성분이 0.1mg이 들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체 중에서 몇 %가 비타민 A인지 그 각 항목의 비율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원형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비율을 보고자 할 때 원형. 물론 100% 기준 누적 세로막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한 가지 계열만 있을 땐 원형이고요. 33번 원형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차트 계열 요소의 값들을 데이터 테이블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원형 차트에다가 자, 이 원형 차트 밑에 테이블이 뭡니까? 이런 종류의 원형 차트 밑에 들어가는 테이블 없죠. 우리가 이런 차트 밑에는 세로막대 밑에는 테이블을 붙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만약 이 차트 종류가 원형 차트가 돼 버린다면 원형 차트라면 테이블을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붙일 수도 없고 그래서 없습니다. 그죠? 테이블이 붙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가로축, 세로축 이런 가로축이 있어야 요 밑에 테이블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형 차트는 테이블로 나타낼 수 있다 했는데 이게 틀렸다 하는 거고요. 2번 항상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가지고 있으므로 축이 없다. 가로축, 세로축 같은 그런 축이 없고요. 한 개의 계열만 나타낼 수 있습니다. 3번 차트의 각 조각을 분리하거나 첫째 조각의 각을 조절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형 차트 해봤습니다. 그죠? 원형 차트를 했을 때 한 조각만 한 번, 두 번 눌러서 이렇게 꺼낼 수도 있고 또는 계열의 서식해서 이렇게 계열 서식에 가면 첫째 조각의 각을 숫자를 올리면 여기 이 첫 조각의 0도가 숫자 올릴수록 계속 뱅뱅 돌아서 첫째 조각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조각의 각을 조절할 수 있고요. 4번 전체 항목의 합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원형 차트는 비율 표시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비율. 자, 34번에 알맞은 거. 자, 첫 번 네모 안의 것은 지금 도넛형이라고 답되어 있죠. 한번 보면 원형 차트를 개선한 것으로 원형 차트는 하나의 계열을 가지는 데 비해 도넛형 차트는 다중 계열을 가질 수 있다. 3차원 차트로는 작성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보면 자, 요거 가지고 29번 문제의 8 가지고 제가 차트 종류를 차트를 만들고 차트 이 종류를 자, 이런 내용의 데이터는 원형 차트 종류로 원형엔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원형은 계열을 이거 다 표현한 게 아니라 계열을 한 개밖에 표현을 못하고 그래서 지금 마우스를 가져가 보니까 계열 홍길동만 전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차트 종류 변경으로 도넛형을 해주면 자, 바깥에는 이몽룡이고 그 다음은 성춘향이고 제일 안에가 홍길동이고 하나의 고리가 하나의 계열로 아무튼 이렇게 표현이 돼서 여러 개의 계열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다중 계열을 가질 수 있는 거 도넛형이다. 35번 도넛형 차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전체에 대한 각 데이터 계열의 관계를 보여주며 하나의 고리에 여러 데이터 계열을 색상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했는데 막대 그래프 이야기할 땐 자, 다시 이야기하면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막대나 꺾은 선이나 이런 것들은 색깔 한 가지가 하나의 계열이었어요. 근데 원형의 경우에는 한 개의 계열을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색을 달리 표현하고 있죠. 하나의 계열을 표현하면서도 색을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넛형의 경우에도 하나인 한 고리는 계열, 지금 여기 도움말 살짝 뜨는데 자,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도움말 뜨는 글자가 계열 이목용 요소 1, 4분기, 여기 같은 고리 안에 다른 색깔을 갖는데 계열 이목용 요소 2, 4분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바깥 고리 한 개가 하나의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색깔별로 다르게 있는 것들이 요소고, 그러니까 한 고리가 한 계열입니다. 막대 그래프나 꺾은 선처럼 한 가지 같은 계열이면 한 가지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한 고리가 한 계열이고 각각의 요소의 색깔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범례의 색깔들은 요소의 색깔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우스 가져가니까 여기가 이목용, 이것도 이목용. 같은 안에 고리로 들어가면 계열이 바뀌어서 성춘향, 이것도 같은 고리 안에서는 같은 계열로 성춘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같은 고리는 같은 계열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고리에 여러 데이터 계열을 색상으로 구분한 게 아니고, 여러 데이터 계열이 아니고 하나의 고리가 한 개의 계열입니다. 여러 계열이 아니라 한 개. 하나의 고리가, 도넛형의 경우도 하나의 고리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의 계열을 요소별로 색상 구분해서 표현한 거고요. 다음 2번, 도넛의 바깥쪽에 위치한 데이터 계열의 모든 조각을 한 번에 분리하거나 개별적으로 조각을 선택하여 분리할 수도 있다. 자, 도넛형은요, 원형은 어차피 원이 한 개니까 하나만 빠지는 거고, 도넛형은 바깥 고리만 이렇게 뺄 수 있어요. 더 속의 거는 빼도 안 나옵니다. 속의 건 안 나옵니다. 바깥 고리만 이렇게 빠질 수 있고요. 이때 한꺼번에 다 뺄 수도 있고, 하나만 뺄 수도 있고, 방법은 이거를 그냥 누르면서 바로 끄집어내면 다 떨어져요. 그 다음 한 번, 두 번 눌러서, 한 번, 두 번 눌러서 이 조각만 있을 때 꺼내면 요것만 꺼내져요. 되겠죠? 자, 이거는 뭡니까? 이 비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번째 파란색이 긴 건 두 번째 게 숫자가 커서 그렇죠. 숫자별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숫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 선택된 것들이 요 계열입니다. 그래서 3번은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의 계열 옵션에서 첫째 조각의 위치를 지정하는 회전각을 변경할 수 있다. 우리 도넛형도 첫째 조각의 각 바꿀 수 있고요. 4번 데이터 계열이 많아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경우, 또 고리가 너무 많으면, 계열이 너무 많아서 고리가 많으면, 자,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경우는 누적 세로 막대형 차트나 누적 가로 막대형 차트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자, 방금처럼 이런 차트의 경우에 고리 개수가 많으면 차트 종류를 누적시키는, 사실 근데 비율을 보고자 하면 요걸 하는 게 더 좋은데, 어쨌든 지금 문제에서 누적 세로 막대 요런 걸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36번은 3차원 원형이고요. 자, 여기에 데이터 레이블에 레이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레이블을 붙였는데, 자, 미세먼지, 미세먼지, 미세먼지. 이거 뭡니까? 전체 한 개의 계열. 계열 이름 미세먼지죠. 그다음 수원, 서울, 경기, 인천. 이거는 각각의 요소 또는 항목의 이름. 그다음
26 하는 거는 값이죠. 26, 50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값이 적힌 거고, 그다음 16%, 23%, 29%뭐 이렇게 적힌 거는 백분율 값이 적힌 거고요. 그래서 계열의 이름 있고 미세먼지, 그다음 항목의 이름, 수원, 인천, 경기 같은 이런 거 항목의 이름, 차트 제목은요. 차트 제목은 있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데이터 레이블. 레이블에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거 아닌 거 묻잖아요. 이거는 레이블이 아니죠. 그냥 차트 제목일 뿐이지. 레이블은 요 안에 들어있는 이것들이 데이터 레이블입니다. 그죠? 그냥 대충 보면 차트 제목 있네 하고는 답을 뭐를 찾아야 될지 헤매고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레이블이라고 문제에서 이야기했고요. 레이블은 이 속에 든 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차트 제목은 여기 든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였었는 거죠. 제목은 레이블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37번은 방사형 차트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은 방사형 차트인데, 자, 요 차트를 딱 보니까, 자, 차트 비교 분석이 보이나요? 자, 2010년, 2011년 1, 4분기 1월, 2월, 3월에 값을 표현했어요.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 2011년도를 보면 몇 월 달이 제일 어떤 수치 값이 높아요? 2월 달이 만약에 이게 영업 실적이다. 2월 달 실적이 제일 좋고 3월 달 실적이 낮구나 하는 게 딱 비교 분석이 금방 되죠. 또 2010년도에는 좀 골고루 된 경향이 있네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렇게 생긴 차트가 방사형 차트입니다.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축이 나오는 이런 형태의 차트입니다. 자, 이제 방사형 차트들이 쭉 나올 겁니다. 이것도 옳지 않은 거 묻고 있고요. 자, 틀린 거 먼저 한번 볼까요? XY 좌표로 데이터 계열에 있는 숫자 값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거나 두 개의 숫자 그룹의 XY 좌표로 이루어진 뭐 등등 설명되어 있는데, XY 좌표면 이렇게 가로축, 세로축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꺾은 선 그릴 때나 막대 그릴 때나 이런 것이 XY 좌표 있는 거고, 이거는 가로축, 세로축 그 개념 없죠? 자, 1번 데이터 계열이 중심점에서 외곽선으로 나오는 축을 갖는 거고요. 2번은 여러 데이터 계열의 집계값을 비교할 때 비교가 잘 됩니다. 그죠? 외국어 점수는 어디가 높은지 금방 보이죠. 영업부나 총무부의 외국어 점수가 높고 관리부의 외국어 점수는 좀 낮은 편이다 하는 게 보이잖아요. 집계값을 비교할 때 사용을 하고요. 3번은 같은 계열에 있는 모든 값들이 선으로 연결되며, 지금 요걸 이야기하네요. 그죠? 선으로, 계열의 값들이 선으로 연결되며 각 계열마다 축을 갖는다. 이 계열마다 뭐 이렇게 요거 뭐 축을 갖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죠? 계열은 요 색깔이긴 한데, 색깔이고 여기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축인데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차트에서 XY 좌표 이런 말 나오면, 원형에도 마찬가지 XY 좌표 나오면 틀린 거예요. 방사형이나 원형은. 자, 39번도 옳지 않은 거 묻고 있고요. 자, 문제 볼게요. 자, 1번에 데이터 계열이 중심점에서 외곽선으로 나오는 축을 갖는다. 2번 여러 데이터 계열의 집계값을 비교할 때, 그러니까 비교. 아까 1번에서는 중심에서 외곽선으로 나오는 축. 3번에 같은 계열에 있는 모든 값들이 선으로 연결되며 각 계열마다 축을 갖는다. 4번에 두 데이터 계열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 데 유용하다. 뭐 그런 거하고 관계없죠. 그죠? 두 계열에서 최적의 값을 찾는데, 예. 자, 일단 이건 뭐 이대로 문제 답으로 하시면 되고요. 40번. 자, 다음 중 항목 레이블이
월, 분기, 연도. 시간 흐름이죠. 월, 분기, 연도와 같이 일정한 간격의 값을 나타내는 경우에 적합한 차트로 일정 간격에 따라 데이터의 추세를 표시하는 데 유용한 것은 아까 봤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1분기, 2분기 이렇게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이 차트 꺾은 선으로 1, 4분기, 4분기 같은 이런 거는 꺾은 선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1분기, 2분기 해서 시간 흐름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자, 그런 내용은 꺾은 선 차트다. 꺾은 선형 차트고. 다음 41번. 다음 중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항목의 변화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거 꺾은 선이죠. 그래서 답은 똑같은데 문제의 문장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면서 나오는 걸 보시면 돼요. 문제의 문장에 집중하시면 돼요. 꺾은 선형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구나 하는 거. 자, 42번에 다음 중 데이터의 계열의 데이터 추세나 방향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추세선을 사용할 수 있는 차트의 종류가 이제 꺾은 선형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다음 43번은 이제 지금 전부 차트 종류별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 옳은 것 묻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해봤는 차트에 대해서는 문제 답으로 그냥 외우시는 겁니다. 자, 분산형 차트에 대한 설명이고요. 가로축의 값이 일정한 간격이 아닌 경우, 그다음에 가로축의 데이터 요소가 많은 경우, 데이터 요소 간의 차이점보다는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점을 표시하려는 경우, 각각의 차이보다는 유사점을 표시하고자 할 때 분산형 차트를 쓴다는 거죠. 분산형 차트 모양만 한번 볼게요. 분산형 차트는 이렇게 점을 찍어서 어디 한 곳에 왜 모여 있는 어떤 점들이 한 곳에 집중돼서 모여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소에 별로 할 일이 없는 게 뭐 과학 실험이나 이런 데 쓰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문제 나오면 분산형으로 문제 답으로 외워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44번도 마찬가지예요. 차트 종류, 차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묻는데, 표면형 차트는 제가 같이 뭐 설명드릴 건 없기 때문에 읽어보세요. 그죠? 나머지 이거 넘기지는 마시고 답만 그냥 외우세요. 뭐가 답이 있는지. 45번. 자, 각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꺾은 선형 차트. 일정 간격에 따라 데이터의 추세를 나타내는 데 적합하고, 원형 차트.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관계를 보여주며, 지금 틀린 거 설명하고 있는 거죠. 관계를 보여주며 여러 데이터 계열이 각각의 고리로 표시된다. 자, 여러 데이터 계열 아니라 했고, 그러니까 다른 거 사실 몰라도 2번이 틀린 건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그냥 다 배우시면 돼요. 46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 표의 데이터를 수정하면 차트도 자동으로 수정된다. 자, 차트는요, 이 데이터 값이 만약 2010년도 금액이 35,000인데 2만으로 수정을 딱 하면, 자, 2010년도 금액이 35,000인데 2만으로 수정하면 이 막대가 2만짜리로 이렇게 짧아지게 됩니다. 그죠? 숫자를 수정하면 차트가 변하죠. 자동으로 바뀌어요. 자, 2번에 차트에서 주 눈금선을 선택하여 삭제하면 주 눈금선이 사라진다. 차트에서 주 눈금선 이렇게 세로로 주 눈금선이 그려져 있네요. 그거를 선택해서 삭제하면 요거 선택해 삭제하면 사라진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차트에 자, 이런 차트가 있어요. 차트에 세로로 주 눈금선이 있죠. 눈금선 중에 한 개를 클릭 딱 하면 요 하나를 클릭 딱 하면 점이 딱 아래 위로 점이 찍혀 있어요.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눈금선을 넣고 뺄 때 여기에서 선택하고 선택 풀고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선택을 해서 딜리트를 눌러서 없앨 수도 있는 겁니다. 범례도 마찬가지예요. 범례를 선택 풀고 하고에 따라서 범례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범례를 선택하고요. 딜리트를 눌러도 범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눈금도 그렇게 없어질 수 있다 하는 거고요. 3번은 표에 A5에서 B5 셀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면 차트에도 자동으로 추가된다. 다음에 4번은 A3에서 B3번 셀과 A4에서 B4번 셀 사이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면,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기에, 자, 요 데이터를, 이 범위를 가지고 차트를 그려 놓은 거죠. 근데 여기에 데이터 추가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느냐, 아니면 요 사이에 여기에 데이터를 추가하면 자동 반영되느냐. 자, 여러분들 안 해봤어도 뭐겠습니까? 요 사이에 추가한 것은 자동으로 차트에 반영이 되겠지만 원래 있던 범위 바깥에 더 추가한 건 자동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자, 그래서 A5에서 B5 차트 원래 영역 바깥에 추가한 건 자동으로 추가가 된다 했는데 틀린 거고, 요 범위 사이에 3행과 4행 요 사이에 새로운 데이터 삽입하면 자동으로 삽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 같으면 요 차트로 말고 세로 차트로 해볼까요? 자, 가로축에 이게 있으니까 뭐 1, 2, 4분기에 들어갈 건 없지만 일단은 만약에 이 자리에 삽입을 하면 요 사이에 요 공간 새로 생긴 거 보이시죠? 또 만약에 여기에서 삽입을 하면 요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 여기에도 만약에 숫자를 글자를 뭘 적으면 또 숫자를 뭔가를 적으면 그 막대가 여기에 그죠? 이쪽 사이에도 다 생긴다 하는 겁니다. 지금 F에 대해서 지금 이쪽으로 볼게요. 차트가 이 가로와 세로의 그 내용이 바뀌어 있어가지고 요것만 봐도 그냥 일단 요것만 볼게요. 여기에 칸만 딱 생겨도 추가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깥쪽으로 만약에 차트에 요 바깥에 내가 뭔가를 더 적어도 뭐 5, 4분기 없지만 뭐 5, 4분기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적는다고 해서 공간이 확대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의 것이 추가되어진다라는 거고, 다음 47번 옳지 않은 거 1번에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의 행과 열에 숨겨진 데이터는 차트에 표시되지 않으며 빈 셀은 간격으로 표시된다. 지금 방금 삽입을 했더니 아직 데이터 안 넣은 거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냥 간격으로 떨어져 있고요. 숨기면 숨겨진 것도 차트에 표시가 안 되고요. 2번 표에서 특정 셀 한 개를 선택하여 차트를 생성하면 해당 셀을 직접 둘러싸는 표의 데이터 영역이 모두 차트에 표시된다. 특정 셀 한 개를 선택하여 차트를 생성하면 요 문장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제가 요 셀 안에 포인터를 뒀어요. 블럭을 이렇게 설정하지 않고요. 여기만 포인터를 두고 차트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동으로 요 셀 포인터로부터 연속되어 있는 자리가 범위로 자동 그려지는 겁니다. 셀 포인터를 이 안에 어딘가에 두면 요 자리로부터 연속되어 있는 자리가 자동 범위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렬 같은 거 이야기할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고, 뭐 데이터 메뉴에 있는 정렬이나 필터나 뭐든 할 때 포인트를 두고 만약에 정렬에 딱 들어가면 자동으로 요 범위가 잡힌다 한 이야기 있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차트의 범위도 셀 포인트가 이 안에 있으면 여기에
주변에 연속되어 있는 것이 여기까지가 닿으면 요만큼의 범위가 자동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에서 특정 셀 한 개를 선택하여 차트를 생성하면 해당 셀을 직접 둘러싸는 표의 영역이, 이게 그 말이에요. 해당 그 셀을 둘러싸는 그 전체 영역이 모두 차트에 표시된다. 3번에 차트를 만들 데이터를 선택한 후 Alt F1번 키를 누르면 별도의 차트 시트가 생성된다 했는데, 자, 지금 좀 전에 제가 이런 거 범위 한 다음에 요걸 딱 누르면요, 이거는 Alt F1번을 눌렀어요. 워크시트 안에, 여기가 작업하는 시트, 워크시트 안에 생기고요. 범위 설정한 다음에 F11번 키를 눌렀어요. 그러면 바로 차트 시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ITQ 할 때 아예 그냥 처음부터 바로 어차피 만들어서 보내는 것보다 F11번으로 차트를 바로 만들어 버리면, 차트 시트를 바로 만들어 버리면 빠르고 편하겠죠. 그래서 새 차트 시트가 생성되는 건 F11번이고요. Alt F1번은 워크시트 안에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키들은 메모해놨다가 시험장 전에 다시 한번 보시고요. 4번에 차트에 2개 이상의 차트 종류를 사용하여 혼합형 차트를 만들 수도 있다. 자, 우리 혼합형 차트 해본 적 있고, 다음 48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의 행과 열에서 숨겨진 데이터는 차트에 표시가 안 되고요. 숨겨진 건 표시 안 된다. 그 다음 2번 차트 제목, 가로, 세로, 축 제목, 범례, 그림 영역 등은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이동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범례가 있거나 범례나 어떤 내용이든 이런 내용은,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범례를 한번 건드렸더니 이게 안 돼 버렸네. 범례를 체크하면, 그죠? 요 범례 선택해서 이렇게 내가 범례 여기 갖다 놓고 싶으면 이렇게 갖다 놔도 돼요. 자, 원하는 곳으로 차트 제목도, 차트 제목 나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원하는 곳이 여기면 이렇게 갖다 놔도 돼요. 드래그해서 각각이 다 선택되어지니까 가져다 놓을 수 있고요. 드래그해서 이동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3번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차트 크기를 조절하면 차트의 크기가 셀에 맞춰 조절됩니다. 셀에 딱 맞춰서 크기 조절되는 건 매크로 할 때 Alt 키 썼잖아요. 차트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차트 우리 실기 교재에 저거 하는 게 없죠. 그 신규 차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신규 차트도 문제에 나올 수 있다 했어요.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신규 차트가 그려졌을 때 몇 번 셀에서 몇 번 셀까지 넣어라 이렇게 돼 있다면 Alt 키 눌러서 딱 맞춰줘야 되고요. Alt 키 눌러서 원하는 셀의 위치에 딱 맞춰서 요 셀에 맞춰 넣어야 돼요. 요 셀에 맞춰 넣을 때 적당히 그냥 가져다가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셀 크기 넣으라는 위치에 딱 드래그해서 놓는 겁니다. 매크로의 도형과 마찬가지예요. 그 셀 위치에 대각선 끝과 끝을 딱 맞춰서 넣어 주셔야 돼요. 그게 컨트롤이 아니고 Alt다. 4번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차트 종류를 차트 서식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자, 그냥 문제풀이만으로는 제가 그냥 저장할 수 있다, 외우시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개인적으로 차트를 하실 때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시험을 떠나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트를 그리는데 나는 이 세로 막대를 그렸을 때 범례는 항상 오른쪽에 보내고 싶고 하나의 샘플을 만드는 겁니다. 범례는 오른쪽에 보내고 싶어요. 그 다음 계열 겹치기는 하나도 안 되도록 0을 하고 싶고, 뭐 간격 너비는 300%를 하고 싶고,
뭐 이런 형식으로 뭔가 차트를 수정해 놨어요. 개별 항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는 차트 내부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서식 파일로 저장이란 걸 할 수 있어요. 서식 파일로 저장. 그리고 지금 차트 1 적혀 있는데 그대로 요 저장 위치는 바꾸시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서식 파일이라고 적혀 있죠. 그냥 그대로 저장할게요. 이름은 수정하실 수 있는데 뭐 연습이라고 볼까요? 자, 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서식 파일을 하나 crtx라는 확장명이 붙네요. 자, 이렇게 하나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차트를 그릴 때도 차트 넣을 때 추천 차트, 모든 차트, 서식 파일 이렇게 가면 방금 제가 해놨는 요 연습이라는 이름의 요 제가 마우스만 가면 없어지니까 저 연습 보이죠? 예, 그거 선택해서 확인 눌렀어요. 그러면 같은 속성으로 오른쪽에 범례가고 요거 딱 붙어 있는 요런 형식의 속성으로 차트가 바로 그려져요. 내가 늘 사용하는 형태의 차트, 그 형태의 차트를 서식 파일로 저장해 놓으시고 그 다음 차트를 그릴 때 어디 가서 그리는가 하면 추천 차트에 가면 모든 차트 안에 차트 서식 파일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 만들어져 있는 서식 파일 형태 중에 하나를 골라서 확인 누르면 그 형태대로 딱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그런 서식 파일을 만들어 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49번 옳지 않은 거 1번 차트의 데이터 편집 데이터 범위에서 일부 데이터를 차트에 표시하지 않으려면 행이나 열을 숨기기로 지정한다. 자, 데이터에서 숨기면 차트에 표시가 안 되는 거죠. 2번 3차원 차트는 혼합형 차트로 만들 수 없다. 3차원은 입체 모양이잖아요. 입체 모양인 3차원은 섞어서 못 만듭니다. 그 다음 3번 F11번 키를 눌러 차트 시트를 만들 수 있다. F11번 시트 만든 거다 했었죠. 네, 됐네요. 4번은 볼 필요 없는 게 문제가 이제 차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1, 2, 3번이 맞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50번 옳지 않은 거 1번 범례 위치는 범례 서식창이나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자, 범례 위치는 범례 서식창. 범례 서식창은 어딘가 하면 자, 범례를 선택하고 오른쪽 눌러서 서식하면 나오는 이 범례 서식창. 이 범례 서식창에서 위쪽, 아래쪽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 문제에 적혀 있는 건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 차트 요소 추가. 자, 거기가 어딘가 하면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 이 그룹 안에 차트 요소 추가. 여기에서 오른쪽 이렇게 위쪽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요. 요 자리가 여기에 뽑혀져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든 차트 요소를 추가하는 이 자리에서 범례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자, 문장을 보면서 실습 한 번 정도 해보면 차트가 범례 위치 바꾸는 메뉴가 이렇게 한 두세 군데쯤 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2번 차트에서 범례 또는 범례 항목을 클릭한 후 딜리트 키를 누르면 범례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아까 딜리트로 지워진다 했고요. 3번 기본적으로 범례의 위치는 차트의 다른 구성 요소와 겹치지 않게 표시된다. 자, 그냥 기본값은 여기 눈금이 있으니까 지금 선택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좀 없애볼게요. 자, 요렇게 여기가 그림 영역, 요거 범례, 요거 제목 이렇잖아요. 이것들이 어때요? 겹치지 않게 다 되어 있죠. 겹치지 않게 기본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게 안 되는가 하면 자, 이거를 요 그림 영역을 한 번도 안 건드리면
범례를 위치를 오른쪽으로 바꿔주면 이 그림 영역이 딱 축소되면서 이렇게 딱 가지는 거죠. 근데 그림 영역을 한번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이제는 범례든 뭐든 마찬가지예요. 제목이든 방향을 위치를 바꿨는데 겹쳐져 있죠. 이거와 범례의 위치와 그림 영역 위치가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차트 그릴 때 실기할 때 주의사항이 제가 이거 움직이지 마라 했어요. 만약 움직여졌으면 바로 실행 취소로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겹치지 않게 표시되는 거였어요. 4번 마우스로 범례를 이동하거나 크기를 변경하면 그림 영역의 크기 및 위치는 자동으로 조정된다. 자, 마우스로 내가 임의로 이것의 위치를 바꾼다고 해서 이 그림 영역의 내용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죠? 이거를 내가 임의로 옮기면 이거는 변화가 안 생기죠. 이 메뉴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했었어야 되고, 그래서 틀렸고요. 51번 옳지 않은 거 1번에 차트에 범례가 표시되어 있으면 개별 범례 항목을 선택하여 데이터 계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우리가 계열 서식에 갈 때 이 막대가 보이면 막대에서 오른쪽 계열 서식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범례에서 한 번, 두 번 누르면 계열이 선택되잖아요. 범례에서 오른쪽 누르면 범례 서식도 있지만 계열 서식도 같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계열 서식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범례가 계열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2번 차트에서 범례 또는 범례 항목을 클릭한 후 딜리트. 그 다음 3번 범례는 기본적으로 겹치지 않게. 아까 이거 다 했죠? 52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중 차트에서 계열의 순서를 변경할 때 선택해야 할 바로가기 메뉴는 계열의 순서 데이터 선택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세요. 자, 지금 파란색 수량이 앞에 있고 총액이 뒤에 있어요. 자, 데이터 선택에 가면 자, 수량과 범례 항목의 수량과 총액 중에 자, 총액을 위로 화살표 위로 된 거 있죠? 위로 딱 눌러주면 총액이 앞으로 가요. 수량이 뒤에 있고 계열의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다시 총액을 아래로 내릴까요? 아래로 내렸더니 총액 막대가 뒤로 갔죠. 그래서 순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요거는 순서 바꾸는 거 없네요. 계열의 순서는 위아래. 그래서 그걸 했는 메뉴가 어디입니까? 데이터 선택.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선택 메뉴에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했을 때 범위 수정도 할 수 있고 범례에 대해서 추가나 편집, 제거 가능하고 순서도 바꿀 수 있고 항목도 편집 가능하고. 53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차트에 표시되는 계열의 순서는 차트 생성 후에도 변경할 수 있다. 방금 데이터 선택에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생성한 후에 바꿀 수 있고요. 2번 데이터 계열의 값으로 참조되는 셀 영역에서 표시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차트에 표시되는 값에도 적용이 된다. 자, 값에 참조되는 셀 영역이 말이 그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봐야지 쉽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셀 서식에 제가 표시 형식을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 이 축의 숫자 형식도 통화로 싹 바뀌어지는 거 보이죠? 이 데이터의 표시 형식을 수정하면 차트에도 수정된다라는 거고요. 자, 만약에 이것은 이렇게 통화 형식이지만 이것은 통화를 안 하고 싶고 그냥 저 숫자 서식을 하고 싶다면 이것의 축 서식에서 또 다르게 표시 형식을 숫자 서식으로 또 서식을 수정할 수도 있죠. 원래는 이것 따라 이게 작용이 되는데 이것만 따로 바꾸려면 또 바꿀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TQ 시험 칠 때
차트 형식이 대부분 회계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하실 때 요 심표 스타일이 원표시 없는 회계형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걸 눌러주면 차트에 그 회계형이 표시가 바로 되어지니까 두 번 손댈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계열의 값수로,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의 값수로 참조되는 셀 영역에서 표시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차트에 표시되는 값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차트 가서 따로 특별히 바꾸지 않았다면 데이터를 바꾸면 차트도 형식이 바뀐다. 그런 이야기고요. 3번에 사용자가 차트 요소에 지정한 서식은 해당 요소 선택 후 홈의 편집에 지우기의 서식 지우기를 이용하여 원래 스타일로 되돌릴 수 있다 했는데, 자, 홈의 편집에 지우기의 서식 지우기라는 요 메뉴는 자, 요 자리에 이 데이터에 무슨 서식이 들어가 있죠. 지금 테두리 서식도 있고, 만약에 제가 이런 자리에 색깔을 넣는다면 색깔 서식도 있고 등등 여러 서식이 들어 있는데, 이 자리에 자, 홈의 편집 그룹의 지우기, 요 메뉴 이야기하는 겁니다. 홈 메뉴 안에 편집 그룹 안에 지우기, 요 지우기에 가면 서식 지우기라고 있거든요. 서식은 모양 꾸며놓은 게 다 서식입니다. 그래서 서식 지우기를 하면 여기에 그냥 글자만 단순히 입력한 상태로 바뀌었어요. 선도 없어졌고 색깔도 없어졌고 다 없어졌어요. 꾸며진 모양이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셀에 들어가는 서식이에요. 그러니까 차트를 선택하고 지우기에 서식 지우기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차트에서 서식 지우는 거 없습니다. 사용자가 차트 요소에 지정한 그 서식을 이 메뉴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셀에 있는 글자의 서식을 지우는 거죠. 4번 데이터 계열 값으로 참조되는 셀 영역에서 값을 변경하는 경우 차트에 표시되는 값도 함께 변경된다. 자, 이거는 데이터가 바뀌면 차트도 바뀐다. 그 설명이에요. 54번 옳지 않은 거. 자, 계열 겹치기 수치를 양수로 지정하면 겹쳐져야 되죠.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겹쳐지고. 2번 차트에서 데이터 계열의 간격을 넓게 또는 좁게 지정할 수 있죠. 계열 간의 간격. 그다음 3번 특정 데이터 계열의 값이 다른 데이터 계열의 값과 차이가 많이 나거나 데이터 형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보조 세로 축에 하나 이상의 데이터 계열을 나타낼 수 있다. 숫자 차이가 많이 나면 보조 세로 축을 세우는 거죠. 4번 보조 축에 해당되는 데이터 계열을 구분하기 위하여 보조 축의 데이터 계열만 선택하여 차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혼합형 할 때 보조축 쓸 거는 꺾은 선으로 많이 하는 편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55번 다음 중 막대형 차트에서 각 데이터 계열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 클립아트는 없는 글자입니다. 이제는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건 빼면 되는데, 자, 요걸 하려면 한번 차트를 예제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자, 차트 예제의 차트 결과 2번의 결과를 세로 막대형으로 수정해 놓고, 자, 우리가 막대의 색깔 있죠. 막대의 색깔은 우리가 차트 선택했을 때 차트 디자인에 색 변경에 가면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색 구성 가지고 딴 색상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요 계열 전체 요 색깔을 내가 임의의 다른 색깔로 바꾸고 싶으면 요 막대에 선택되어 있을 때 데이터 계열 서식 나오잖아요. 거기에 요 막대에 채우는 색깔을 단색, 다른 색깔로 또 진한 거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내가 이걸 도형이라 생각하고 그냥 도형의 색을
다른 걸로 이렇게 임의로 바꿔줄 수 있다고요. 물론 그러면 막대의 색깔을 그라데이션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라데이션 색깔이 차츰차츰 변하는 그라데이션으로 넣을 수도 있고, 이 막대를 그림이나 질감으로 채워 넣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딱 하니까 기본 질감 중에 한 가지가 들어갔는데, 자, 여기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눌러 놓으시면 삽입이 있고요. 삽입에 어떤 그림이든지 내 컴퓨터에 저장된 그림이든 스톡이나 온라인에서 찾아오든 뭐든지 넣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일에서 요걸 눌러 볼게요. 파일에서를 눌러 가지고 어디 가시는가 하면 문서에 ITQ에 픽처에 가보세요. 문서에 ITQ에 픽처에 가보면 그림 3번이 하나 있네요. 그럼 그 그림 3번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그 그림 3번이 여기에 다 채워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넣었는데 이 그림을 느리기 방식이 되어 있는데 쌓기로 바꿔주면요. 다른 그림으로 할게요. 그림 3번 말고 삽입 파일에서 그리고는 ABC 주식에서 로고 1번을 넣을게요. 로고 1번으로 넣고 그림을 바꿨더니 쌓기, 아까 느리기면 로고 1번이 이렇게 길쭉하게 늘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쌓기를 해주면 로고 1번 그림이 이만큼 쌓여 있죠. 쌓여 있는데 그 다음 거 볼게요. 다음 배율에 맞게 쌓기를 해놓고 이 자리를 만이라고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이라고 적어주면, 자, 아까 그냥 요 쌓기는 원래 그림의 가로 세로 비율이 있잖아요. 그 비율대로 여기에 여러 개가 이렇게 쌓여 올라갔어요. 원래 그림의 가로 세로로 비율대로 올라갔는데 다음은 배율에 맞게 쌓기 해서 여기를 만이라고 적어주면 만 단위마다 한 개의 조각이 들어갑니다. 만 단위마다 한 개의 조각들이 들어가니까 이 조각만 딱 봐도 4만 조금 넘는구나 하는 걸 눈금 대신에 이걸로 빠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막대의 색깔 대신에 그림을 넣을 수 있는데 그 그림을 넣는 방식이 그냥 한 개만 가지고 쭉 늘려서 표현할 수도 있고 쌓기 방식으로 그냥 가로 세로 원래 그림의 배율대로 그냥 여러 개가 쌓여가는 형식도 있고 내가 그 배율을 적어서 단위 사진당 사진 한 장당 어떤 단위를 의미하는지 그래서 저는 요 눈금대로 요거 그림 한 장당 만 단위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장당 만 단위로 표현했다 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클립보드라는 게 있죠. 삽입은 내가 원하는 그림을 아까 요 삽입 좀 더 할게요. 삽입을 내 파일에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뭐 온라인 그림 이런 거 해서 이 주제에 해당하는 요게 학년별 장학금이네요. 뭐 잠깐만요. 지금 인터넷이 안 되나? 요 창 떠야 되는데 저만 안 뜨는가요? 떴어요? 제 거만 안 떴네. 자, 온라인 그림에 뭐 학생이라고 적어 보든가 뭐 그죠? 뭐 특정 검색어를 적어서 어떤 학생일까요? 뭐 이런 사진을 넣을 수도 있을 거고 요렇게 뭐 그냥 사람을 이런 걸 넣을까요? 이런 거를 삽입해서 넣으면 그 하나하나가 표시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죠? 한 장 한 장이 표시되어지죠.
그래서 삽입으로 스톡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검색어 적어서 찾는 그림이고요. 또 온라인 그림, 아이콘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콘을 이렇게 조금 더 이미지화 시켜 놓은 이런 그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찾아다가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있는 그림 찾아다가 넣는 거죠. 그다음 클립보드. 클립보드는 뭐냐면 복사하면 기억되어지는 장소가 클립보드입니다. 복사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기억되어지는 장소가 클립보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가서 학생 이미지를 하나 검색해서 지금 일단 검색을 할게요. 네이버 가서 검색하시는데 학생이라고 검색어 적고 이미지 버튼 눌러주면 학생들 이미지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요 그림을 어떤 걸 할까요? 자, 요런 그림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할게요. 이미지 복사를 했어요. 자, 그 복사를 한 다음에 자, 여기에 그림을 넣을 때 요 막대 선택해 놨습니다. 그리고 클립보드 아까 복사 눌렀고 지금 클립보드 딱 누르면 요 그림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그죠? 어디 가서든지 인터넷이든 아니면 다른 뭐 내가 써놓은 글자 내용이든 내가 그려준 도형이든 뭐든 복사가 되어지면 그게 임시기억 장소 클립보드에 들어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요 막대에 그림으로 넣을 때 클립보드 딱 선택해 주는 순간 요 그림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넣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그림을 찾아오는 방법도 있고 클립보드에서 찾아오는 방법도 있고 아까 문제에 줄 꺼놨는 클립 아트는 예전에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그림 조각들이 있었어요. 그런 클립 아트가 있는데 이제는 인터넷상에서 다 가져오기 때문에 그 개념은 없어진 거고요. 클립보드는 클립 아트하고 다른 겁니다. 그죠? 복사한 것이 기억되어 있던 것을 가져오는 겁니다. 복사한 것이 기억된 장소가 클립보드예요. 자, 55번에 그래서 문제 보면 옳지 않은 거 1번 막대에 채워질 그림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나 클립보드에 복사되어 있는 파일을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다음 2번에 느리기 값에 비례하여 그림의 너비와 높이가 증가한다. 느리기는 값에 비례하여 그림의 너비와 높이가 증가한다 했는데 뭐가 증가합니까? 느리기는 높이만 증가하는 거죠. 요 그림의 너비는 뭐에 결정돼요? 우리가 계열 서식에서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 때문에 이 막대의 굵기는 이거에 따라서 그냥 결정되어지는 거고 느리기를 하면 길이가 길어지는 거잖아요. 막대 숫자에 따라서. 그래서 너비와 높이가 아니라 높이만 증가하는 거죠. 3번에 쌓기는 원본 그림의 크기에 따라 단위 그림 뭐냐면 그림 한 장당 숫자 얼마인지. 지금은 메뉴가 아까 뭐라 바뀌었어요. 자, 다음 배율에 맞게 쌓기 요걸 해주면 단위 사진. 메뉴의 글자가 좀 바뀌었네요. 그죠? 단위 / 사진. 사진 한 장당 숫자 얼마인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그림 또는 단위 사진이 달라지는 거죠. 원본 그림 쌓기는 원본 그림의 크기에 따라서 요거를 그림 한 장당의 단위가 달라지는 거고 왔다 갔다 바뀌는 거고 그림의 가로 세로 배율에 따라서. 그다음 4번에 다음 배율에 맞게 쌓기는 그 그림 한 장당 단위를 내가 고정시켜 주는 거죠. 자, 이거는 계열 간의 원본 그림의 크기가 달라도
단위 그림을 같게 설정하면 같은 크기로 표시된다. 그림이 길쭉해지거나 납작해지든 상관없이 내가 지정해준 숫자대로 간다는 거고, 그냥 쌓기는 원래 그림의 가로, 세로 비율에 따라서 쌓여 올라가는 거라서 그림 한 장당 단위의 크기는 알아서 정해지는 겁니다. 자동으로. 아까 이 그림 같으면 그냥 쌓기를 하면 원래의 가로, 세로 비율에 맞게 그냥 요 한 칸의 크기가 만이 아니라 요거 보면 만 몇천 정도 되겠죠. 아무튼 단위당, 사진 한 장당 단위가 이 그림마다 다르게 표현이 되어져요. 원래 그림의 가로, 세로 비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원본 그림에 따라서 그림 한 장당 단위가 다르게 표현된다고요. 다음에 56번은 전기난로 계열의 직선을 부드러운 선으로 나타내는 방법. 이거 선 부드럽게 하는 거 우리 실기 문제 풀 때 하나 봤었습니다. 꺾은 선이면 뭡니까? 뾰족뾰족하게 표시가 되어지는데 부드럽게 되어지는 거는 이 계열의 서식에서 완만한 선을 눌러놓는 거죠. 자, 꺾은 선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꺾은 선이 있으면 이 꺾은 선의 계열 서식의 선에서 완만한 선을 체크하면 부드러워진다고요. 그죠? 이 계열의 서식으로 가서 선 기능에 들어가면 완만한 선이 있어요. 이 계열의 서식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 있는 선에서 완만한 선을 선택하면 돼요. 다음 57번 옳은 거. 자, 여기에서 뭔가 했는 거는 다시 설정 적혀 있는 요거 60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러니까 최소값 60, 최대값은 자동이지만 어쨌든 100, 기본은 5, 가로축 교차. 세로축의 서식창이죠. 세로축 서식인데 축값이 80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거 답이 1번이죠. 축값이 80이 돼 있고 최소값은 60에 최대값 100이고 축값은 80이고 단위 간격은 5단위고 됐네요. 그죠? 이거는 이 값이 70이 돼 있고 60에서 100은 맞는데 딴 거 안 봐도 되겠죠? 아무튼 다 그렇게 해서 그게 틀리게 돼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장이네요. 자, 58번 3차원 차트에서 조절할 수 없는 거 3차원 차트를 하나 그려보죠. 자, 차트 1번 예제 가지고 3차원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차트 종류를 3차원으로 바꿔놨고요. 3차원에서 폭과 상하 회전, 좌우 회전, 원근감, 자,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3차원 차트의 서식 창을 열고 자, 오른쪽 3차원 회전하는 곳으로 갈게요. 3차원 막대에서 오른쪽 버튼 3차원 회전하면 요 그림자 있던 요 공간 안에 3차원 회전에 대한 게 여기 들어있네요. 자, 3차원 회전에 대한 게 여기 있는데 X 회전에 이렇게 해보면 가로로 이렇게 움직이죠. X. 여기가 X축, Y축이라고 보면 X 회전을 하면 이게 움직이고 Y 회전을 눌러주면 Y 회전. 자, 이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보세요. 그냥 앞에서 보시면 돼요. Y 회전 이렇게 됩니다. 회전이 안 되도록 딱 하면 요 모양인 거죠. 그 다음에 원근감 조금 회전시켜 놓고 볼까요? 자, 원근감을 눌러주면 저 뒤로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원근감. 요 가로축과 세로축을
직각으로 축 고정 딱 해주면 반듯하게 바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원근감은 없어져요. 원근감 못 넣도록 되는 거고, 요거 체크 풀면 원근감을 넣을 수 있는데 숫자를 키우면 저 깊숙이 들어간 느낌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상하 회전이 y 거고 좌우가 x인 거죠. 원근감 있고 폭에 대한 거는 없죠. 폭은 마찬가지로 차트의 폭은 우리가 뭐였습니까? 차트 계열의 폭은 지금 이거 같으면 3차원이니까 깊이나 간격 너비, 간격 너비를 줄이면 더 조절될 것도 없네요. 3차원이라서. 네. 간격 너비를 넓히면 이 막대의 폭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원근감 때문에 이렇게 중앙으로 모인 듯한 이런 입체감이 보이는 겁니다. 간격 너비에 따라서 막대의 폭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폭에 대한 조절은 없다라는 거죠. 3차원에서. 다음 59번. 엑셀의 오차 막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오차 막대도 우리가 뭐 많은 양을 사실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차 막대 그림을 한번 그려놨는 거 있는가 한번 볼게요. 문제에 해놓은 게 59번이죠. 59번 59번 예제를 빠뜨렸네. 59번 없네요. 자, 엑셀의 오차 막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에 3차원 차트는 오차 막대를 표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보면 오차 막대 안 보이고요. 지금 다른 예제로 아까 저 위에 그려놓은 예제를 다시 볼까요? 자, 그냥 기본 자, 기본 모양에서 볼게요. 오차 막대를 플러스 눌러주면 오차 막대라고 있어요. 요거 체크하면 기본값이 나오는데 하위 메뉴에 보면 표준 오차, 백분율, 표준 편차. 우리 왜 설문조사 같은 걸 하면 뭐 몇 퍼센트, 뭐 지지율이 몇 퍼센트인데 표준 편차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이런 것들을 눌러주면 이 막대의 의미는 표준 편차에 의해서 이만큼 내지 이만큼의 점수 변동폭이 있다 이런 겁니다. 이 점수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설문조사 같은 거 했을 때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다 이런 설명하잖아요.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에 대한 그런 표시를 해준 겁니다. 자, 2번에 차트에 고정값, 백분율, 표준 편차, 표준 오차 또는 사용자 지정 중 선택하여 그 오차량을 표시할 수 있고요. 3번에 오차 막대를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로 양의 값, 음의 값이 있다. 뭐 그런 거 또 찾아보시면 뭐 없으니까 그죠? 여기 답되어 있겠죠. 그대로 그 정도로만 볼게요. 자, 길게 안 하고 다음에 4번에 차트에 오차 막대를 추가하려면 데이터 계열을 선택한 후 차트 디자인의 차트 레이아웃의 차트 추가 요소의 오차 막대. 그러니까 제가 방금 여기에서 보여드린 게 뭡니까? 여기인 거잖아요. 차트 디자인의 차트 레이아웃의 차트 요소에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냥 이건 거죠. 네, 이거나 여기서 하는 거나 똑같으니까 차트 요소 추가. 이 플러스가 차트 요소 추가. 자, 60번. 자, 답을 넣어서 바로 읽을게요. 네모 안에 차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본 데이터를 선택한 후 F11번 키를 누르면 새로운 차트 시트에 자동으로 차트가 생성되며 별도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 차트는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이다. F11번 키를 누르면 새 차트 시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그때 만들어지는 차트 종류는 기본 차트는 묶은 세로막대형이다.
다음 61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 도구가 표시되고 차트 디자인 서식 탭이 추가된다. 2번 사용자가 제작한 차트를 차트 서식 파일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서식 파일로 저장해 놓을 수 있죠. 등록할 수 있고. 3번 차트에서 데이터 요소의 크기를 조절하면 워크시트의 값이 자동으로 고쳐진다. 자, 이 부분은 옛날에는 차트의 막대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었고요. 이 차트 막대의 크기를 이렇게 크기 조절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의 값이 알아서 수정이 됐어요. 지금은 그거 안 됩니다. 요 데이터를 수정하면 요 김나훈의 수행평가 98점인데 100점으로 데이터를 수정하면 막대가 수정되는 이쪽 방향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수정하면 이거 수정하면 이쪽으로 반영은 돼도 이 막대 크기를 수정해서 이쪽으로 반영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4번은 워크시트의 셀과 차트의 제목을 연결하려면 차트의 제목이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자, 우리가 셀 연동시키는 거 있었죠? 제목을. 자, 요거 선택해 놓고 수식 입력줄 가서 이꼴 요거 클릭 엔터 치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이 작업을 하려면요. 처음부터 차트 제목이 있어야 하는 거죠. 차트 제목 공간이 있으면 그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트 제목이 있어야 한다. 입력되어 있어야지 셀과 차트 제목을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셀과 차트 제목을 연결하려면 제목이 있어야 된다. 62번의 차트는 다음 차트는 기대 수명 20년에 대한 예측을 표시한 것이다. 옳은 거. 자, 추세선이죠. 이 그래프를 보여주는 건 20년 뒤에 예측해 보는 거 추세선. 자. 이거에 대해서 차트를 그렸고 이 차트에 대해서 이 계열에 대해서 추세선을 추가를 해주면 물론 이 추세선도 선형지수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추세선을 추가를 하면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거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추세선입니다. 추세선은 요 구성요소 추가해서 추가할 수 있고요. 요 그림은 추세선이다. 자, 그 다음 63번. 그런 추세선을 사용할 수 있는 차트 종류 묻고 있는데, 자, 추세선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하시는데, 이것도 단순 암기지만 이 부분들은 외울게요. 그러니까 시험장 직전에 한번 딱 보고 들어가세요. 자, 뭐냐면 3차원인 거, 입체 모양으로 된 거 추세선 못합니다. 그 다음에 원으로 된 거. 자, 지금 제가 원으로 원형이라 하지 말고 그냥 원이라 할게요. 3차원은 입체인 거죠. 입체인 거. 입체니까 3차원이란 말 없어도 원뿔, 원기둥 어때요? 입체잖아요. 자, 입체인 거. 그다음에 원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둥글게 된 거. 원, 도넛, 아까 방사형 이런 거 다 둥근 거죠.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가니까 방사형도 마찬가지고 가로, 세로, 축 있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추세선을 못해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 표면형을 외우시면 돼요. 표면형. 그러니까 세 가지만 외우세요. 그러면 종류 1, 2, 3, 4에 뭐 원뿔형이라고 나오든 도넛형이라고 나오든 방사형이라고 나오든 상관없잖아요. 다 요 구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원뿔도 원기둥도 다 입체고요. 3차원 입체고 원이든 도넛이든 방사형이든 다 둥근 겁니다. 중심에 뭔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 표면형 한 개 더 추가로 외우시고 그러면 3차원 안 되죠? 방사형 안 되죠? 표면형 안 되죠? 남은 거 분산형.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아까 그거 세 가지를 외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내용들이 문제가 조금씩 바뀌어 나오는 겁니다. 자, 64번도 추세선 안 되는 거 둥근 거죠. 방사형 다 원이죠.
표면형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건 분산형. 그러니까 분산형이라는 답을 외우지 마시고 안 되는 세 가지 유형을 외우세요. 그다음에 또 62번, 65번도 추세선 표시할 수 있는 거 묻네요. 자, 중심에서부터 가는 이거 방사형 안 되죠. 도넛형, 원형 다 둥근 거네요. 네,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이고요. 그 다음 66번은 자, 그리고 그래프를 딱 보면 이거 아까 위에 문제에 가로, 세로, x, y축 이런 게 있어야 추세선도 되는 겁니다. 다음 66번 3차원 차트로 변경이 안 되는 거. 자, 여기에서는 이제 또 3차원이 없는 거. 변경이 가능한 차트 유형. 자, 도넛형 3차원 없고요. 요거 분산형인가요? 그것도 3차원 없고 주식형 3차원 없습니다. 그냥 요거 요대로 그냥 문제 답 외우세요. 예, 요거 3차원 있습니다. 표면형 뭐 그런 건가요? 자, 차트 종류를 한번 볼게요. 아까 그거처럼 생긴 거, 요거는 표면형이고, 아까 그거는 영역형이네. 영역형은 3차원 있어요. 요거 영역형이었는데 3차원 있습니다. 다른 건 또 찾아보시면 맹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역형은 3차원이 있어요.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다. 그다음에 67번도 자, 두 종류의 차트를 혼합하여 혼합형 차트를 만들려고 한다. 자, 만들 수 없는 거. 지금 보니까 뭐 답으로 세로막대형 차트와 원통형 차트, 그러니까 같이 혼합형을 못하는 게 3차원들은 혼합 못하는데 요게 있어서 그래요. 그죠? 혼합형 차트로 3차원으로 된 원통 같은 거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혼합형으로 썼을 때 다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둥근 도넛이나 원형도 이런 XY축이 있는 야들하고 같이 혼합해서 쓸 수가 있네요. 근데 입체형으로 생긴 이거는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입체형은요, X, Y, Z까지 축이 3개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하고는 곤란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뒤에 부분의 요 차트 종류 이거 묻는 거는 추세선은 기존에 아주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옛날 정시 있을 때 많이 나왔었으니까 그 정도 개념으로 3가지로 분류해서 외우시고 나머지 뒤에 문제들은 그냥 문제 답으로 외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